여러분이 지금 가진 모든 자산은 단 하나의 숫자에 묶여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달러, 심지어 통장에 그냥 넣어둔 현금까지 전부 그 숫자 하나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단 0.25%만 움직여도 여러분의 자산은 흔들립니다. 오늘은 그 숫자 이야기입니다. 시즌 1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앵커 영상에서 약속드렸죠? 이 시즌의 목적은 단 하나, 경제 뉴스가 문장으로 들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첫 영상을 무엇으로 시작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어요. 금리.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경제 뉴스 해독력은 오늘 영상 끝에서 2배가 됩니다. 금리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은행에 돈 맡길 때 받는 이자. 맞습니다. 근데 그건 금리의 5% 정도만 본 거예요. 금리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의 가격. 생각해보세요. 사과에는 사과 가격이 있고 옷에는 옷 가격이 있죠. 그럼 돈에는? 돈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5%라는 건 돈 100만 원을 1년 빌리는 가격이 5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돈의 가격이 있다는 건 돈도 비싸졌다, 싸졌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돈의 가격이 변하면 돈으로 사고 파는 모든 것의 가격도 변합니다. 이 한 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금리는 모든 가격의 환율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금리는 모든 가격의 환율입니다. 환율이 뭐죠? 원화와 달러 두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1달러는 1,400원. 이게 환율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바뀌면 같은 1달러짜리 물건이 한국에서는 100원 더 비싸지죠.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변합니다. 왜? 두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이 변했기 때문에. 금리도 똑같습니다. 다만 금리는 오늘의 돈과 내일의 돈 사이의 환율입니다. 오늘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그걸 결정하는 비율이 금리예요. 금리가 5%면 오늘의 100만 원은 1년 뒤 105만 원과 같아요. 금리가 10%로 오르면 오늘의 100만 원은 1년 뒤 110만 원과 같아집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돈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전부 미래의 돈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돈이 작아 보이는 순간 그 자산들의 가격도 전부 같이 떨어집니다. 이걸 자산별로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주식. 주식은 그 회사의 미래 이익을 사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미래 이익이 지금 시점에서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요. 특히 미래 이익이 먼 회사, 성장주,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둘째, 채권. 채권은 가장 직접적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건 거의 수학입니다. 이미 발행된 3% 채권이 있는데 새로 나오는 채권이 5%를 준다면 당연히 3%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아무도 안 사니까. 셋째, 환율.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립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러요. 그러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넷째, 부동산. 부동산은 대부분 빚으로 사잖아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오르고 매달 갚는 돈이 늘어나죠.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요.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정리하면 주식, 채권, 환율, 부동산. 이게 자산시장의 4대 기둥인데 전부 금리 하나에 묶여 있어요. 이래도 금리 뉴스를 그냥 넘기시겠어요?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춰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해보세요. 최근 3개월간 보신 경제 뉴스 중에 금리와 관련 없는 뉴스 한 개라도 떠올려보세요. 떠올랐나요? 떠올랐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게 금리와 무관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 주가 폭락, 금리 인상 우려, 부동산 거래 절벽, 대출 금리 부담, 환율 1,500원 돌파, 미국 금리 차이, 채권 시장 충격, 금리 발표 직후. 여러분이 봤던 거의 모든 경제 뉴스는 금리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번역됩니다. 이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단 하나의 숫자에 묶여있다. 그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처음에 제가 0.25%만 움직여도 자산이 흔들린다고 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0.25%면 100만 원에서 2,500원이에요. 이게 왜 시장을 뒤집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적입니다. 0.25%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올리면 다음 회의에서 또 올릴 가능성이 생겨요. 시장은 그걸 미리 계산합니다. 0.25%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1년간 1% 더 오를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신호입니다. 중앙은행이 0.25%를 올렸다는 건 우리는 경제가 과열됐다고 본다라는 공식 신호예요. 숫자 자체보다 그 신호가 더 큽니다. 그래서 0.25%가 시장을 흔드는 겁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금리는 모든 가격의 환율이다. 이 한 문장만 머릿속에 남기셔도 오늘 영상은 성공입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뉴스는 금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번 주 과제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에 본 경제 뉴스 중 하나만 골라서 그게 금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금리가 모든 가격의 기준이라면 그 가격이라는 건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 왜 똑같은 주식이 어제는 10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9만 원일까?
다음 주 에피소드 02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누가 정하는가? 수급의 진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여기서 다시 뵙겠습니다.